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85세에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는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게 되는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지난 23년간 여기 한국에서 기능의학과 전통동양 식이요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72살이며 아직도 매주 주말마다 서울 근처 산을 통증 없이 뻣뻣함 없이 관절약 하나 알 없이 등산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무릎을 완전히 구부려 보십시오. 뚝뚝 소리가 들리십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십니까? 매번 난간을 꼭 잡아야 하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관절은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지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이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려 넘어집니다. 한순간 시장에 걸어가고 있다가 다음 순간 엉덩이뼈가 골절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살 이상에서 엉덩이뼈 골절을 당하면 30%는 첫 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60%는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중국의 특정 시골 지역 사회에서 왜 관절염이 거의 없고 관절 교체 수술이 없고 통증으로 절뚝거리는 노인들이 없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85세, 90세에도 들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튼튼합니다. 그들의 손은 통증으로 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마을들을 17번 방문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혈액을 검사하고 관절을 진찰하고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발효 기술을 사용하여 집에서 만드는 특정 종류의 요구르트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게에서 사는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발효 과정은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실제로 연골을 자연스럽게 재건하는 강력한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요구르트를 실험실에서 분석했을 때 저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 미네랄이 풍부한 재료들과 결합된 박테리아 균주들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어 관절을 내부에서 윤활하게 하고 몇 주 안에 통증을 제거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와 제 환자들에게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74살 박 씨는 거의 걷지 못한 채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무릎은 뼈와 뼈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이 요구르트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석 달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진찰실에서 울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68세 김 여사는 손에 심각한 관절염이 있어서 더 이상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에게 먹여줘야 했습니다. 이 요구르트를 2달 먹은 후 그녀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결합된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확한 3가지 재료, 치유 특성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발효 시간, 그리고 최대 관절 회복을 위해 매일 이 요구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왜 지금 여러분의 관절이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관절염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틀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반 식료품점 요구르트가 실제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마지막 세월을 손주들과 춤추며 보낼지, 아니면 병뚜껑조차 열지 못한 채 무력하게 휠체어에 앉아있을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여기 한국 서울에서 23년간 기능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68세이며 아직도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 주변의 산을 통증 없이 등산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침실에서 부엌까지 찡그리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이것이 그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강의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디 앉아 계시든 일어나 보십시오. 뚝소리가 들렸습니까? 무릎에 날카로운 감각을 느꼈습니까? 일어나기 위해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관절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박 여사라는 74살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송파구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욕조에서 나오려다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방문하기 전까지 그 차가운 바닥에 6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6시간입니다. 그녀는 무릎에 힘도 없고 안정성도 없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연골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닳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셨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매일 편의점에서 같은 요구르트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 요구르트는 그녀의 관절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회사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약속하는 밝은 라벨이 붙은 그것이 여러분의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제가 정확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골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체액을 흡수하고 모든 움직임을 완충시킵니다. 그런데 염증이 공격하면 그 스펀지가 마르고 갈라집니다. 뼈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찰이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더 많은 염증이 더 많은 연골을 파괴합니다. 악순환이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혼자 걷는 것과 보행기가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는 불과 18개월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거의 모든 의사들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시골 마을, 특히 윈난성에서 제가 2012년 연구 여행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고 몇 시간씩 쪼그리고 앉아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도 없이요. 관절 통증도 없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중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모든 가정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특정한 방법으로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요구르트가 아니었습니다. 발효 과정이 한국이나 현대세계 어디에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밀은 함께 작용하는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박테리아 균주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에서 찾을 수 있는 흔한 것들이 아닙니다. 둘째, 발효 시간인데 훨씬 길고 특정 온도에서 합니다. 셋째, 그들이 과정 중에 첨가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재료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 관절의 액체 쿠션처럼 작용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의 연골 조직을 재건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서울 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심각한 관절 퇴행을 보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준비 방법을 사용한 지 90일 만에 통증 수준이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전통 요구르트가 한국이나 세계 어느 곳의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품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주요 차이점은 박테리아 균주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사는 요구르트는 단 2가지 표준 박테리아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러스입니다. 이것들은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발효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위산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습니다. 관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요. 전통 중국 요구르트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라는 완전히 다른 박테리아과를 사용합니다. 이 균주는 시골 스촨성의 배추잎과 특정 산풀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생존자입니다. 위산을 완전히 온전하게 통과합니다. 장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엑소폴리사카라이드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적어두세요. 엑소폴리사카라이드. 이 화합물은 혈류를 통해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이동하여 뼈 사이에 자연 쿠션처럼 작용합니다. 저는 강남 제 병원에서 8년 동안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일반 시중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환자들은 관절 염증 지표에서 전혀 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통 발효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환자들은 6주 내에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43% 감소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실험실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발효 시간입니다. 상업용 요구르트는 4시간에서 6시간만 발효됩니다. 회사들이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판매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에 필요한 치유 화합물은 최소 18시간의 발효가 필요합니다. 그 추가 시간 동안 박테리아가 우유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특정 아미노산, 프롤린과 글리신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연골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정확한 구성 요소입니다. 분당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자몽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의사가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야쿠르트 2병을 마시고 시중 요구르트 1컵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말했습니다. 그것 먹지 마세요.
그런 제품들은 설탕과 죽은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 레시피를 드렸습니다. 3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전유, 저지방 쓰레기 말고요. 자연 발효 배추에서 나온 스타터 배양균 1스푼, 그리고 칼슘을 위해 으깬 달걀 껍질로 만든 미네랄 가루 1티스푼. 실온에서 정확히 20시간 발효시킵니다. 냉장고가 아닙니다. 실온입니다. 박 여사님은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이 요구르트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꿀도 과일도 설탕도 없이요. 3주 만에 무릎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쉬지 않고 제 병원까지 4층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최 선생님,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3번째 주요 차이점은 제가 미네랄 활성화 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업용 요구르트는 천연 미네랄이 제거된 저온 살균, 균질화된 우유로 만들어집니다. 전통 방식은 마그네슘, 아연, 황화합물이 여전히 포함된 생우유나 최소한으로 가열된 우유를 사용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필수적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몸이 박테리아의 치유 화합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열쇠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서양 발효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치유 특성보다 유통기한과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요구르트를 약용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죽입니다. 이제 요구르트 산업이 절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발효 타이밍에 관한 것인데 이 단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이 비싸게 산 시중 요구르트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관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한국 국경 근처 중국 시골 마을에서 전통 요구르트 제조법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정확히 42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양 요구르트 용기에 표시된 6시간이 아닙니다. 하룻밤도 아닙니다. 42시간에서 48시간입니다. 이 특정 시간대에 박테리아 균주가 엑소다 당류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관절 연골을 코팅하고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장쇠당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6시간 동안은 기본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유가 요구르트가 됩니다. 여기서 대형마트 회사들은 멈춥니다. 더 오래 발효시키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 화합물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박테리아는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흡수하기 더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황금 시간은 아닙니다. 마법은 37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특정 박테리아 균주들이 잠시 후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걸쭉한 젤 같은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걸쭉해지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납니다. 이 젤이 바로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엑소다 당류입니다. 이것은 뼈 사이의 쿠션을 재건하는 천연 윤활제처럼 작용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 74세였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4층에 사셨는데 딸이 매번 한 계단 한 계단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관절을 위해 요구르트 드시나요? 네, 선생님. 매일 아침 백화점에서 비싼 거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돈 낭비하고 계십니다. 6시간 발효한 요구르트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전통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48시간 발효입니다. 3주 안에 박씨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4층을 혼자 걸어 올라갔어요. 딸이 울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시장에 걸어가서 장을 보고 다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차이는 단지 발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시간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콜라겐과 프로토글리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프링과 쿠션 같은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이러한 구조가 신체가 재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분해됩니다. 48시간 발효에서 나온 엑소다 당류는 신체에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골을 파괴하는 염증 효소를 차단합니다. 양쪽에서 문제를 공격합니다. 파괴를 멈추고 복구 속도를 높입니다. 필요한 3가지 박테리아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 그리고 이것이 비밀인데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입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요구르트에는 처음 2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3번째 균주가 장시간 발효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엑소다 당류를 생성합니다.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요구르트 용기를 보세요. 6시간 발효했다고 적혀 있거나 묽고 흐르는 상태라면 즉시 버리세요. 설탕 우유를 먹고 있는 것이지 약이 아닙니다. 진짜 치료용 요구르트는 용기를 거꾸로 해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걸쭉해야 합니다. 꿀처럼 숟가락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실수는 온도입니다. 섭씨 42도에서 45도 사이에서 발효해야 합니다. 더 뜨겁지도 더 차갑지도 않게요. 너무 뜨거우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치유 화합물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국 전통 할머니들이 요구르트 단지를 두꺼운 담요로 싸서 부엌에 따뜻한 곳에 두는 이유입니다. 이틀 내내 정확한 온도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구르트가 여러분이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다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서양의학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발효 시간에 있습니다. 재료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함께 작용하게 하느냐입니다. 슈퍼마켓의 대부분 요구르트는 최대 4시간에서 6시간 발효됩니다. 회사들은 속도를 원합니다. 이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전통 중국 방법은 정확히 316억 시간의 발효를 필요로 합니다. 30시간도 40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316시간입니다. 왜일까요? 36시간 지점에서 세포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 균주가 펩티도글리칸 단편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단편들은 혈류를 통해 관절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관절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연골 조직을 재건하라고 신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실험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316시간 전에는 농도가 너무 약합니다. 40시간 후에는 박테리아가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키는 노폐물산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대가 정확합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레시피가 효과가 있고 마트에서 산 요구르트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3가지 재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첫 번째 재료, 전지방 우유입니다. 저지방 버전이 아닙니다. 탈지우도 아닙니다. 치유 화합물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우유 지방과 결합하고 그것이 신체에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전지방 우유 1리터입니다. 두 번째 재료, 요구르트 스타터 배양균 1큰술입니다.
어떤 건강식품점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이 포함된 플레인 요구르트 2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살아있는 배양균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발효 후 가공되거나 살균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료.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으깬 달걀, 껍질 가루 2작은술입니다. 네, 달걀 껍질입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걀 껍질은 박테리아를 먹이는 생체 이용 가능한 칼슘과 미량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전체 발효 과정을 변화시킵니다. 박테리아는 이러한 미네랄이 있을 때 다른 대사산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대사산물이 연고를 재건합니다. 단계별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우유를 정확히 섭씨 85도로 가열한 다음 43도로 식힙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이 온도 범위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박테리아가 휴면 상태로 있습니다. 43도에서 스타터 배양균과 달걀 껍질 가루를 넣으세요. 2분 동안 철저히 섞으세요. 유리 용기에 부으세요. 절대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안 됩니다. 오직 유리만 사용하세요. 깨끗한 천으로 덮으세요. 밀폐 뚜껑은 안 됩니다. 발효 과정에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부엌의 따뜻한 곳에 두세요.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0도입니다. 겨울에는 난방 통풍구 근처에 두거나 두꺼운 수건으로 감싸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선면 요속 시간을 기다리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박테리아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36시간 후에 요구르트가 걸쭉해지고 맑은 액체가 위에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액체는 순수한 치유의 황금입니다. 일반 요구르트처럼 버리지 마세요. 이 유청에는 관절 치유 화합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요구르트에 다시 섞으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요구르트를 3스푼씩 드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혈류로 직접 최대한 흡수됩니다. 2주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관절 통증이 50%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8주 이내에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악화되어 2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양쪽 무릎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요구르트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난간을 잡지 않고 5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추정 영상 검사에서 연골 재생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방사선 전문의는 전후 스캐니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눈앞에 숨겨져 있던 정밀한 영양 생화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슈퍼마켓에서 사고 있는 요구르트가 왜 조용히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년간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직접 실험실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요구르트는 1회 제공량당 100만 개 미만의 유익한 박테리아 집락 형성 단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전통 중국 발효 요구르트는 500억 개 이상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5만 배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주요 문제도 아닙니다. 박테리아 균주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요구르트 회사들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를 사용하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빠르게 발효되고 잘 팔리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균주들은 관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며 사라집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실험실에서 3년 동안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특수 표식으로 이 박테리아를 추적했습니다. 18시간 이내에 몸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통 방식은 중국 할머니들이 여러 세대 동안 배양해온 3가지 특정 균주를 사용합니다.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K형이라는 희귀 균주입니다. 이 3번째 균주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발효 과정에서 엑소폴리사카라이드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손상된 연골세포에 결합하여 즉시 복구를 시작하도록 신체에 신호를 보내는 독특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이러한 박테리아 균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특정 균주가 들어간 요구르트를 섭취한 환자들이 8주 이내에 관절 염증이 47% 감소했습니다. 그 연구는 묻혔습니다. 왜일까요? 전통 조리법은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의 할머니가 부엌에서 만들 수 있는 것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4세입니다. 2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팔을 어깨 위로 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이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분은 비싼 건강식품 가게에서 프리미엄 요구르트를 사고 있었습니다. 작은 병에 5만 원이었습니다. 라벨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관절 건강을 약속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방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3주 이내에 그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이내의 취미인 서예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에 아름다운 작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손 조절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상업용 요구르트 회사들은 한 가지 독을 더 추가합니다. 설탕입니다. 지금 슈퍼마켓 요구르트의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천연 또는 건강하다고 표시된 제품조차도 1호에 제공량당 CO5V20g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염증에 불에 붙는 휘발유입니다. 그 달콤한 요구르트의 모든 숟가락은 관절의 염증 반응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설탕 때문에 연골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빠져 있습니다. 전통 방식은 설탕을 전혀 첨가하지 않습니다. 자연 발효는 약간 신맛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맛은 실제로 적절한 발효의 신호입니다. 깨끗하고 날카로운 신맛을 맛볼 때 유익한 박테리아가 제대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도입니다. 공장 요구르트는 원치 않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가공 과정에서 섭씨 72도까지 가열됩니다. 이 열은 많은 유익한 효소를 파괴하고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을 60% 감소시킵니다. 전통 방식은 42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익한 화합물을 보존합니다. 오늘부터 상업용 요구르트 구매를 중단하세요. 돈을 낭비하고 관절을 더욱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으며 제가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이 그들의 이동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효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집에서 이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발효든 좋은 발효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가 실제로는 관절을 낫게 하는 대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 300개 이상을 검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관절 치유에 필요한 올바른 박테리아 구성을 달성한 것은 단 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화합물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 따뜻함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며 잘못된 발효는 불을 끄는 대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적절한 발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세포 수준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정 박테리아 균주가 증식하여 포스트바이오틱 대사산물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박테리아 그 자체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관절 회복에 있어 10배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시간 이전에는 이러한 대사산물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18시간 이후에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지배하기 시작하고 관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소를 만듭니다. 황금 시간대는 실온에서 22도에서 24도 사이에서 정확히 1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강남구에서 온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요구르트를 만들었지만 아무런 개선이 없어서 좌절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여전히 매일 아침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더 오래 발효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해서 4시간 동안 발효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약이 아니라 독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18시간 이후에는 관절을 치유하는 유산균이 히스타민과 염증성 화합물을 생성하는 다른 박테리아에 압도당합니다. 말 그대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액체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시간을 정확히 15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3주 만에 아침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2개월 만에 그녀는 난간을 한 번도 잡지 않고 제 사무실이 있는 5층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손주들과 바닥에서 다시 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온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20도 이에서는 발효가 너무 느립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충분히 증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25도 이상에서는 잘못된 박테리아 균주가 급속히 성장합니다. 이것은 신맛과 쓴맛을 만들고 모든 치료 가치를 잃게 됩니다.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르트는 부드럽고 약간 단맛이 나야 합니다. 시지 않고 쓰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시다면 너무 오래 두었거나 너무 뜨거웠던 것입니다. 일반 우유 맛이 여전히 난다면 충분히 오래 두지 않은 것입니다. 질감은 부드러운 두부와 같아야 합니다. 용기를 기울였을 때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흔들려야 합니다. 물처럼 묽다면 발효가 실패한 것입니다. 매우 걸쭉하고 단단하다면 과발효되어 치유 화합물이 파괴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14시간에서 16시간,
22도에서 24도. 열날 시간에 확인하세요. 부드러운 두부처럼 흔들리고 약간 단맛이 난다면 완성된 것입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가정하지 마세요.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당신의 관절이 이 정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입니다. 14시간과 20시간의 차이는 자유롭게 걷는 것과 지팡이가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전수한 중국 할머니들은 여러 세대의 실천을 통해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지혜 뒤에 있는 정확한 과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이것을 시작한다면 2주 안에 무릎에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한 달 안에 관절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더 자유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첫째, 필요한 3가지 재료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첫 번째, 전지방 우유. 예쁜 포장에 담아 파는 저지방 쓰레기가 아닙니다. 모든 지방이 그대로 있는 진짜 우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통 발효 스타터 1큰술. 어떤 한국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 스타터를 요청하세요. 3,000원도 안 합니다. 세 번째,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1작은술.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깨끗한 바다에서 나온 천일염입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지방 우유 1리터를 깨끗한 유리 용기에 붓습니다. 정확히 43도까지 가열합니다. 더 뜨겁지도 더 차갑지도 않게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이 온도는 관절 치유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발효 스타터와 천일염을 넣습니다.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뚜껑이 아닌 깨끗한 천으로 덮습니다. 요구르트는 발효 중에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따뜻한 곳에 둡니다. 정확히 18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12시간도 아니고 24시간도 아닙니다. 18시간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18시간 후에 요구르트가 걸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톡 쏘는 거의 단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한국 어르신들이 여러 세대 동안 사용해온 치유 요구르트입니다. 즉시 냉장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그릇을 드세요. 정확한 양은 200ml, 보통 밥그릇 하나 정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언제 먹느냐가 어떻게 만드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 아침 첫 번째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장내벽이 이러한 치유 화합물을 흡수하는데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먹으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에서 온 박 씨는 작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74세였고 무릎이 고통스러워 한 층의 계단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레시피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드셨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가셨다고요. 딸이 믿을 수 없어 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설탕이 첨가된 요구르트는 모두 버리세요.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하세요. 설탕, 과일 향료 또는 증점제라고 불리는 것이 보이면 그것은 관절의 독입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장 속에 나쁜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치유가 아니라 염증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내고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요구르트를 만들 때 탈지우나 저지방 우유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치유 성분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발효 과정에서 관절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박테리아만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만든 후에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겨울에 데워서 드시려고 합니다. 45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순간 유익한 박테리아가 모두 죽습니다.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만 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오늘 밤 첫 번째 요구르트를 만드세요. 내일 아침부터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도구를 주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가 여러분의 관절을 구할 수 있다면 가족의 관절도 구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에게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 이 요구르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이 전통 중국식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네 아시아마트에서 정통 발효 요구르트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절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런 자연 요법을 더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